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껌입니다. 겹쳐지는 부분도 많고요. 아무래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제가 주거용으로 이용했을 때 보호를 받는 거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역시 제가 상가로 이용했을 때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하고요. 아마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뭐 환산보증금이라든지 기타 그 권리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노 대표가 살살 찝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2002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많은 약자인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큰 4가지 카테고리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거나 그 다음에 상가 투자를 하실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대항력이고요. 두 번째가 우선 변제권, 세 번째가 소액 임차인, 네 번째가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법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점이 개정이 되는가 봤더니 첫 번째가 환산보증금이에요. 환산보증금은 여러분에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으려면 그 환산보증금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많은 임차인들을 보호받지를 못했었어요. 보증금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그 상가 임차인들이 대부분 이 환산보증금을 넘었었거든요. 하지만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환산보증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을 보면 환산보증금 6억 1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이나 부산은 5억 원이고요. 그 외 기타 지역도 상당한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환산보증금 자체도 아직까지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제대로 다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전제하에 최근에 좀 더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 지역만 보면, 현재 지금 6억 1천만 원의 환산보증금이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50% 사이 정도로 아마 인상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임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대상 임차인들을 위해서 우선 입주권이나 퇴거 보상에 대해서도 법이 조금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가 권리금 회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도 내용에 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전반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또 너무 이제 임차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어쨌든 노 대표의 생각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법이 만들어져야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법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될 때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이 되면서 다른 임대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이루어졌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번에 그 시행령에서 건드리면서 아마 그 일부 건물주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그 개정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 대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제 아는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 좀 더 이 유튜브에 그 대한 강의 내용을 재밌게 해주면 안 되냐. 좀 더 그 코믹하게 해주면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그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그 지금 뭐 이 노 대표의 부스 채널을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뭐 화가바랑 브이로그는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동산이라는 이 자체가 좀 재밌게 하기가 참 어려운 카테고리예요. 그 용어 자체도 좀 그렇고 어쨌든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좀 재밌게 한다. 어쨌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대항력으로 한번 삼행시를 한번 줘볼까요? 자, 대가리가 나쁘면 항문을 닦기가 어렵다. 역시 너 대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네요. 부동산도. 자,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항력. 여러분에게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대항력이 뭡니까? 대항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요? 제3자에게. 자, 제가 제3자에게 제 보증금과 기간을 지킬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동일합니다. 제3자에게 제 보증금하고 기간을 지킬 수 있는 권리예요. 자, 환산보증금 테두리에 있었다면 이제 대항력은 생기는 거고요. 하지만 법이 2015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을 넘어도 초과를 해도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자, 굉장히 좋게 법이 바뀌었죠. 자, 그럼 대항 요건은 무엇입니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는 어떤 거였어요? 점유와 전입신고. 그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점유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점유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환산보증금이라는 것도 대항 요건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환산보증금을 초과를 해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됩니까?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은 제가 만약에 성수동에 살고 있어요. 거주지가. 자, 제 사업장은 강동구 천호동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되겠죠. 물론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에서도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데요.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당일날은 바로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 주소지, 제 사업장 주소지에서만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다른 곳에서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차이점은 제 사업장 주소지 사업 세무서에서 신청을 한다 그러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요. 다른 주소지에서 지금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제가 알기로 한 2, 3일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것은 자기 사업장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꼭 가져가셔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그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상가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 이 확정일자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 대항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확정일자도 꼭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항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대항력이 분명히 제3자에게 제 보증금과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체크해야 될 점은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선순위 전세권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대항력을 설사 가지고 있더라도 이 말소 기준 권리와 같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대항력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선 변제권과 그 다음에 환산 보증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노 대표의 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기본이죠. 좋아요는 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